특히나 이제 이번 국정감사 시작을 할 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국감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자명했는데 뭔가 새로운 사실들, 기폭제가 될 일들이 야당발 의혹 제기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2주째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국감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거, 예, 네. 왜냐하면 깜짝 놀랄 만한 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놀래서 그래요. 그 신경계가 지금 거의 우리 마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놀래. 웬만한 걸로는, 네. 그 문재인 때 우리 별거 아닌 걸로 너무 많이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7만 8천 원어치 카드를 막 쓸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시기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네. 글쎄요. 그 야당이 국감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약상을 못 보인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김빼기 전략의 산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뭐가 하나 터지고 나오죠. 예. 기성 언론이 받고 음. 종편이나 또 여기저기서 쫙 떠들면서 다뤄지고. 이미 쫙 나온 거를 국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뭐 재탕도 아니고 3탕, 4탕, 5탕인데 의원들이라고 무슨 특별한 무슨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박은정 의원처럼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격동원시키나 단기성이고 아. 예. 왜냐하면 문제의 심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자극해서 정말 공감은 하지만 그게 거대한 힘으로 결집되긴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사안이 너무 많다고. 집중할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이게. 예, 뭐가 모아져서 그쪽으로 음. 이제 여론이 쫙 쳐다보면서 이게 심화돼가고 폭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안 썩은 데가 없네. 매일 뭐가 터지니까 사람들도 오늘은 이 뉴스에 내일은 저 뉴스에 매일 지금 이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과거에 굉장히 관심 갖고 봤던 게 필리핀 뉴스였었거든요. 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인데 그게 네. 딱 이런 거예요. 맨날 뭐가 많으니까 개탄하고 분노해도 또 다음날 다른 개탄거리로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러면 아, 너무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그 말미에 있다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요. 예. 무관심으로 할 것 같아요. 술이나 예. 먹지. 섹스가 최고야. 네. 파티하고 좀 이상한 놈들은 마약하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병드는 거죠. 그 병에 초입해 있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해도 시민의식으로 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그 긴장이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네. 이 긴장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시기가 되면 개인의 병으로 고착되는 형상이 뭐냐면 하루만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죠. 그거 오늘의 쾌락인 거죠. 아,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무기력보다 무서운 게 사실 무관심인데 지금 무기력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겪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 그 무기력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어차피 안 바뀌니까 너나 나나 이 현상을 관심 갖고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태가 사실은 위험하고 사실은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가가 위태로울 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살고 봐야겠으니까 뭉쳐서 수십만 수백만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는데 지금 다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경기가 어려운 거 저 자산들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치다가도 나 해외여행 가고 나 차 바꿔서 신나고 나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조금 더 강렬한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 또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논전이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 탄핵을 지금 발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일부 있죠. 예. 예. 타이밍상 게 이제 맞는 거냐, 너무 성급한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 근데 어쨌든 그 탄핵을 발의해서 아예 전국에 이제 어떤 큰 이제 충격을
탄핵 발의를 해서 설사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던져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견해가 이 정치권의 흐름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민 항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둘 다 여의치가 않으니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답답한 거죠. 근데 제 의견은 지금은 박근혜 어게인을 기대하기 참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학습 효과들이 있어서요. 그럼요. 네. 탄핵 때 어하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여권이 쪼개지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한번 쪼개져서 했더니 자기네들이 다음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잃어버리더라 이렇게 되니까 학습 효과 하나 있고, 또 시민들도 이거 뭐 유튜브 보느라고 벌이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시민 항쟁에 기대기보다는 정치 리더들이 사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게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그 기대들을 해서 그래요.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속마음대로 얘기를 하면요. 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못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영원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기 직전인데, 하여간 정치 지도자급들이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 지난달에도 제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단이란 건 투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싸움이 돼야 되니까 일정한 정도의 협잡도 협상도 거래도 다 용납할 때니까 이 현상 타파, 윤석열 퇴진만은 어떻게든 이루어집시오.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이에요. 한동훈이 한 20명 끌고 딴짓한다고 그래서 그 조국 대표랑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네. 한동훈 받아주면 어떻겠어요? 한 20명 하고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허허허 웃는 거예요. 물론 저도 농담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퇴진이 가능하다면요, 한동훈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공동 당대표를 하지 못할 법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생 보수 악랄한 꼴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김영삼계였어요. 김영삼이 민주투사였어요. 위치 따라 상황 따라 너무나 다른 처신을 한 걸 많이 봤어요. 독일한 사람이 우연으로 민주당 오면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너무나 우연한 친구 관계 때문에 국힘을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개인의 스탠스에 너무 주목하지는 않은데, 그 한동훈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은 제가 분명한 농담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정치로서 일을 풀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얘기드립니다. 결국은 그 전국 진단의 그런 배경에는 아마도 이번 선거 11.6 재보선도 이제 냉철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든 간에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누구 하나 명확한 승자는 없었다는 게 언론의 평가이긴 한데,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뭐 저 정밀 분석가들은 그래도 뭐 야권이 좀 더 뭐 올라섰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더만, 결국 그 중앙 정치, 그 소위 수도권의 이 거대한 움직임과 요동을 국가의 그 모세혈관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노인들이 아직도 결연하게 보수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구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징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 다음날 굉장히 낭망을 했어요. 근데 세상의 변화는 낭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다음을 바라보는 데서 올 텐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이라면 지방선거에서도 뭐 현재 야권의 유리한 구도대로 조금 더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또 다음 대선에서 모든 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집권 가능성도 조금 있고, 그냥 이대로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그러죠. 현상 유지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거 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너무나 실망스러운 건데, 그 이유를 또 들어서 뭐
조국 혁신당의 문제 막 해들어가면 한도 없는데 많이 얘기하셨을 테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사실은 상당수의 그런 그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1% 정도 얻었고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이제 38% 정도 얻었는데 그 격차가 지난 총선 때 양당 후보가 거둔 격차보다도 많이 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그 틀린 소리를 많이 해서 그 비난을 종종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틀린 소리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요. 음. 구청장 선거에 무슨 정치적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담고 투표하진 않아요. 상당한 그렇죠. 정도로 네. 이익 투표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번 총선 때 도봉갑에서 국힘당이 이깁니다. 네. 근데 그 여성 후보는 굉장히 젊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이고. 근데 그 상대당 국힘 후보는 같이 젊은데 진중하고 그러니까 이념성을 떠나 있는 문제. 진중하고 말을 잘 지킬 거, 약속을 지킬 것 같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실제로 어떤지는 오래 지역 정치를 또 했고요. 예, 예. 거기서 또 오랫동안. 근데 이 민주당의 여성 후보는 어느 날 훌쩍 날아갔어요. 연설을 양쪽을 제가 열심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겠죠. 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저라면 그 국힘 후보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다들 정치적인 식견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잘 네. 돌봐주고 소위 말하는 정치를 잘할 것이냐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선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 금정구 후보 토론들을 봤는데 그 금정구에 이제 뭐 이력을 캐면 이놈이 나쁜 놈이고 어쩌고 헛소리 할지는 모르지만요. 그 여자 후보 민주당 후보는요. 너무나 순수한 학생 같았어요. 뭐 고시 안과를 했고 뭐 머리 좋은 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았지. 구정의 그 우리 저 구 하나 단위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치고받고 하는 문제들 그 주민들 간에 얼마나 많죠. 그걸 능란하게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하고 어떤 건 뭐 쳐내고 청렴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청렴할 겁니다. 월급 외에는 이론도 딴 듯 또한.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틀린 소리냐고 하냐면 여야 구도상의 문제, 진보 보수의 갈등 다 있지만 후보 자체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금정 구민 중에 완전 그 70 넘은 정말 무조건 국힘이라는 사람 말고 약간 왔다 나머지 갔다 할 수 있는 스윙보터들. 사람들이 네. 볼 때 어느 쪽에 더 이 구에 이득이 되는 구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좀 그랬을 거예요. 여간 그 결과값을 가지고 보니까 바로 이튿날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얼마나 주고 한동훈 대표의 진전성이 있느냐는 의견이 갈리지만 여하간 표면적으로는 활동 자제도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도 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일단은 화살을 겨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니까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전 참 웃기다고 봐요. 웃기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유권자를 거의 전응할 수준으로 대하거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요. 무조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발언을 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국민이 뭐지? 맨날 한 소리 있잖아요. 네. 국민이 원하는 거를 뭐 하여튼 뭐 그런 있잖아요. 취지에 비슷한 말이죠. 예.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을 해요. 해석을 해야 되는 말.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미꾸라지지 이게 무슨 정치인이냐고. 정치인은 나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야권에서도 그 말 많이 하대.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개소리냐고. 내 주관을 펼쳐서 국민을 입장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쇼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기 협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말? 국민은 다양해. A로 가져간 사람 있고 B로 가져간 사람. 나 정치인 A는 나는 B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소신을 밝히라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하라는 게 뭐 뭔 소리냐고. 근데 좌우가 근데 또 왜 흥분하지? 한동훈 씨가 그런 약간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정치 연사를 행사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검사스러워서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요렇게 교묘하다기보다 웃기죠. 정치 언어가 아니니까. 문제적 말을 약간 회피하는. 네. 아니면 그 수준의 말에 맞는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70 이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발언하기 때문에 저렇게 앙상하고 저렇게 졸렬한 정치 발언이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자들은 특히 보수 언론 종편들은 막 해석을 해갖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고 막 떠들거든요.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일 갖고도 뭐 독대인지 나발인지 만나는 일 갖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연일연에 뉴스를 내거든요. 난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로소 이제 김건희 활동 그만해야 돼요. 이것도 뭐냐.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뻥꾸라냐고. 한 1년 전이나 한 6개월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해서 정말 청와대와 용산과 각을 세우거나 했다면 그것은 정치 언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떠들 만큼 떠들고 또 떠들어서 이제 그 김건희 활동 이제 앞으로 못하는 게 이번 보선 때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다 무르익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마리 얻는 걸 갖고 뭘 의미 부여를 거기다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뭐 진보 논객들조차도 그게 뭐 대단한 진전으로 정치적으로 뭐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는데 그 갈등 양상이 뭐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발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냐고요. 네. 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재보선의 그 행위자였던 그 야권을 향해서도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지난 4.10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라는 원칙하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갔다면은 여하간 이번 재보선은 호남에만 한정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쟁을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값이라는 게 또 나와 있고요. 그 조국 대표랑 거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제 안 되겠구나인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말은 나는 안철수 심상정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올바르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 틀림이 없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못한 건 안철수 탓이고 심상정 탓이 맞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조국 혁신당을 독자적인 야권의 한 제3 세력으로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재보선 때 독자 후보 내서 민주당과 겨루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죠. 전국 지방선거인데 정치 자원은 출마 예비군은 뭐 3만 명 소리가 있어요.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더 누리고 싶으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원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국민들이 조국혁신당 다음을 기대하는 역할은 과연 뭘까요? 모두가 기억하지만 쉐빙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일 수도 있지만 쉐빙선이 뼈를 깎는 걸 가까이서 본다면 그야말로 참 무서운 광경일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피를 흘리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바로 엊그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있을 수가 없는 발표가 있었어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쉐빙선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국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회 앞마당에 천막 치고 조국 대표 이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존경하지만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 상징적인 분들 거기서 단식하고 머리 깎고 삭발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멀쩡한 해병이 대민 지원 나갔다 그냥 목숨을 잃어도 아무도 이렇게 어떻게 못하는 이런 세태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전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내 목숨이라도 걸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세빙선이라면 좀 강력한 발언 여기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땐 행동하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할 때가 많아요. 예. 제가 만약에 그 구성원이었다면 저는 정말 천막치고 삭발식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흘이 되든 20날이 되든 굶으면서 이 전국의 무도함을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런 국가 쇠퇴의 문제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걸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